네, 안녕하세요. 2030 위아다 우리가 간담회 고민 상담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영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금 청년 세대들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직접 청년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 청년의 시선에서 나오는 고민과 해결책을 찾아보고 당사자의 입장을 통해 더 나은 공약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 육아 고민 상담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오늘 찾아와 주신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청년 기초의원이자 엄마이기도 한 우리 문나영 박구슬 의원입니다. 좀 더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질풍노도 12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금정구역 문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할 아들의 등하원과 돌봄에 대한 고민이 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구의원 박구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두 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저부터? 네. 네. 사실 하나의 엄마로서 저출산 문제나 뭐 육아 문제 공감 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가지고 진짜 독립시킬 때까지 정말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육아 환경에 관해서 같이 고민을 좀 나누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엄마이시기도 하지만 기초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육아에 대한 고충도 함께 나누실 것 같아요. 제일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출산, 육아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게 바로 아이 돌봄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아이를 오롯이 집에서 가정에서 케어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건 아이가 취약 아동이든 미취학 아동이든 매한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도 다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요. 아이의 학교나 유치원, 학원, 뭐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경우에 최소 열흘에서 14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 갑자기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정책상은 사용이 가능한데 그 직장의 미안함, 업무가 갑자기 중단되기라든지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린데 집에서 아이가 활동성이 많은 아이를 집에서만 돌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돌봄 공백이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육아 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뭐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모두가 맞벌이를 이제 보통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 공백만 생각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육아 공백 그리고 돌봄의 공백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오히려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일단은 문제점을 지금 이제 짚어보았는데 그러면 더 나은 환경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확행 공약이 한 10개 정도가 아이들 그리고 육아 키우는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랑 그리고 안전한 등하굣길 책임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영유아 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아이를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조금 투자가 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국가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고민 좀 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전한 등하굣길 책임제는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그 금정산성 터널이라고 금정구에서 북구를 잇는 엄청나게 긴 터널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등하굣길이 완전 배제된 상태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사망사고도 두 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번에 소확행에서는 설계부터 완성까지, 특히 이제 처음 세워진 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책임을 지고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딱 괜찮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최근 몇 년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 바로 영아 살해,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들이었잖아요. 이에 대한 형벌을 더 강화하고 특히 이 아이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하고 있어서 보육 환경에 노출이 됐는데 그 환경이 너무 가혹했거나 혹은 부모 이혼으로 인해서 실제로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이나 양부모로부터의 학대를 통해서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사건들이었잖아요. 이런 사건에서 보면 형량이 감해지는 경우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혹은 형량 감해진 사례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화나했던 게 음주나 뭐 이런 심신미약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그쵸. 이런 건들 때문에 영유아 살해나 뭐 학대에 관련된 이런 공약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장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주변에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저희 아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5, 6시 동시 학교제, 전 정말 이거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은 뭐 2시 이후에 대부분 3시에서 6시 사이에 하원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12시 30분에서 1시 10분 사이에 하원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뭐 돌봄 수업도 있고 돌봄 신청하고 방과후 수업 할 수 있는데 돌려야지, 뺑뺑 돌려야지.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아, 맞아. 저희 아이가 갈 학교가 정말 좀 속상한데 1,200명이 다니는 학교예요. 맞네요. 엄청납니다. 한 반에 30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 아이가 과연 돌봄 신청이 늘 될까요? 아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원과 동시에 학원을 3군데를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와 동시에 거의 입시생 수준에 네, 가까운 그렇죠.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생도 3시, 4시에 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은 12시 30분에 와요. 이게 엄마들의 고민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동? 저는 이 공약이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격하게. 네, 저에게 와닿으니까요. 나를 위한 공약이니까.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선 우리 이 아이들 관련된 예전에는 뭐 태어나는 출생아 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HPV 예방 접종이라든지 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문나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영유아 발달 서비스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를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들어간 공약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를 출산을 하죠. 네. 그리고 아까 박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다 같이 키우는 거 있어서 저는 또 참 진짜 좋았던 게 저희 그 아이들 아동 급식 카드 네. 디자인을 동일하게 맞아요. 저희 일반 체크 카드랑 하겠다. 맞아요. 사실은 그 되게 작은 거에서도 차이를 느끼고 어른도 사실은 그게 되게 불편한데 아이들은 더 많이 느끼잖아요. 서로도 눈치 보고 어른도 눈치 보고 그런 거는 진짜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저도 사실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한다면 그것만큼 사실은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꼭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이자면 지금 물론 공약으로 아직 확실히 되진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여성 아동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예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나 하고 있지만 실행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여성용품이라는 게 개인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지급해 주기보다는 예산을 지급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깔짱생리대 사건에서 전 국민이 놀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리대 지원 서비스도 사실 문나영 의원님 말씀하신 아동급식 카드에서 같이 예산을 넣어서 본인의 편의에 맞게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마트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양하게 티 안 나게 예산 지원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두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우리 육아와 돌봄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들처럼 맞아. 아빠가 고민이 네. 많고 아까 우리 아이 안전 그리고 그 3시에 마치는 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제 경험에 비춰보자면 저는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일찍 마치고 나면 아까 뭐 농담으로 뺑뺑이 돌린다, 학원 돌린다. 전문 용어죠. 예. 방과후가 안 되면 학교에서 그 3시나 4시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학교 앞에 가보면 12시 반에서 1시 되면 봉고차가 아, 제가 예전에 그때 저희 아이는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다행히 전업주부라 학원을 보내진 않는데 보내지 않게 된 이유는 우리 와이프가 전업주부라서가 아니라 제가 학교 앞을 그때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앞에 봉고차가 노란색 봉고차가 쭉 서 있는데 안전벨트도 잘 되지 물론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법이 바뀌었죠. 강해져서 근데 저 때는 안전벨트도 잘 되지 않는 공간에 아이들이 급하게 막 타오르고 뭐 바퀴 같은 거를 봐도 타이어가 달아있고 안전하지 않은 느낌. 예, 아빠로서의 고민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 우리 아이가 그 1시간, 2시간을 뭐 피아노 학원도 갔다가 태권도 학원도 갔다가 하는 그 과정 속에 가까운 곳도 다 요즘 봉고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 저희는 학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3시, 4시까지 책임져 주는 게 꼭 어떤 교육이나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렇죠. 안전의 문제와 또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육아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육아 선배님들께 오늘 강의를 아니, 돈 내세요, 돈. 오늘 굉장히 경험해보지 네.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향후에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이제 하게 된다면은 그 지금 두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던 고민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겪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앞서 나가신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미리 이렇게 지금 다듬어 가시고 지금 탄탄히 닦아 놓으신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가실 때 강의를 챙겨 가시고 네. 카드 냅니다. 카드. 동백전으로 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눈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네. 우리 지금까지 나온 소확행 공약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확실히 된다. O. 아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움되지 않는다. X. 도움이 되긴 한데 조금 더 덧붙였으면 좋겠다. 플러스 표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짠. 두 분 네. 다른 의견 주셨어요. 먼저 O를 들어주신 우리 문나영 의원님부터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정책 제대로 실행, 아니다. 이거 다시. 네. 자, 신호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O를 선택한 이유는 정책 앞으로 실행 제대로. 네, 저희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의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금 실행돼서 좋았던 거를 정책으로 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부산뿐만 아니라 민식이 법도 있고 뭐 3050에서 조금 안전한 뭐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소확행 공약들은 지금 당장 진짜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소확행 공약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덧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에서 사람들이 오후 3시 하교만 해도 감지덕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공약의 세부사항은 사실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거랑 적극적으로 네, 사실 오후 수업은 이 공약에서의 메리트는 음악, 미술, 체육 수업으로 오후를 대체하겠다. 아이들 머리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퀄리티도 높으면서 네. 많이 즐길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학원, 초등학생이 가는 학원이 영어 수학 학원보다는 사실은 그렇죠. 음악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교육을 최대한 감해서 학생들에게도 친구들끼리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약간 신뢰를 잃은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데 아쉬운 것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7시까지 계속 있진 않아요.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근데 학원을 갔다가
엄마가 오기 전까지 공백이 1시간, 2시간이 비는 경우에 이 아이는 과연 혼자 집에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있어요. 이 문화영 의원님 잘 아시죠? 네, 저희 금정구가 1호로 개소해서 지금까지 박수 한 번. 공부 사례예요. 잘 되고 좀 있죠. 환경도 좀 넓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각 부근에서 1개, 2개, 3개씩 늘려가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마 맞벌이 부부가 많고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아파트 안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했는데 부산형 그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정책이라면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되 현행은 취약 아동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주현 위원장님 자녀분이 몇 명이죠? 2명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6살. 그럼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 아니면 미취학 아동이거든요. 6살 차이면. 네. 근데 이 아이 둘 다 동시에 돌봄이 안 돼요. 그죠. 다함께 돌봄센터는 취약아동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부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더 아이들의 현장에 맞는 그쵸. 약간만 비틀어준다면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공약이 부산형 공약으로 조금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플러스를 했습니다. 네. 좋다, 좋다. 네, 두 분 의견을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경험과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이 없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좋은 내용들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내용이 이재명 받겠습니다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달되는 자리에서는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두 분의 의견임을 꼭 정확히 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알려주세요. 네. 이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공약을 내세우고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실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인 걸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두 분의 해주세요.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공약이 나오기를 추가적으로 나오고 소확행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러분 고민 덕분에 소확행 출산과 육아 및 그리고 청소년 지원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소확행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어떤 청년의 고민이라도 함께 듣고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담소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그리고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환영이니 위에 주소로 신청해 주시기 이쪽일 겁니다. 예, 이쪽일 겁니다. 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문나영, 박구슬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